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챕터 6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의 형태로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 역할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것만 단순하게 외우면 답이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시험에서 뭔가를 비교하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뭐랑 비교할 거냐라는 거죠. 뭐랑 비교할까? 그치. 분사라는 거를 알기 전에 우리는 상위 개념이 필요해요. 상위 개념으로 분사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거 ing라고 써있고 pp라고 써있는데 얘네들 원래 사실 뭐 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동사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동사에 ing 붙이고 동사에 pp 형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념 상위 개념 도식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를 어떨 때 쓰냐라는 거죠. 다 시험과 묶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개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거기 보이냐? 아, 잘 보여? 맨날 가려갖고. 아, 내 얼굴 보시라고 뒷모습 보려고? 동사라는 게 뭐냐면 행동입니다, 행동. 행위. 일반적으로. 아닌 것도 존재해요, 물론 동사 중에. 행동이 아닌 것도. 징하각동사, 비동사 등등은 행동이 아니죠. 비동사가 행동인 적 있었나요? 행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뭐 she is pretty. 예쁘고 싶어서 예쁠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냥 태어나 보니 예쁜 거였죠. 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행동을 나타내는 게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문장에는 동사를 하나밖에 쓰지 못합니다. 접속사가 없는 한. 다 알고 계시지만 까먹고 있었던 부분. 우리 오랜 격언, 속담이 하나 있죠. 밥 먹으면서 TV 보지 말아라. 밥 먹으면서 다리 떨지 말아라.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라. 사실 공부를 하면서도 유튜브 보고 카톡 보면서 왼쪽 눈은 카톡을 보고 오른쪽은 책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여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신체 구조학적으로 남자보다 여학생들이 원래 멀티태스킹이 더 잘 된대요. 더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적극 공감하네? 그러면 행동을, 한 문장의 항동사인데 사실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나눠서 쓸 때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할 때는 하나만 완벽하게 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3년 앞으로 3년 동안 괴롭힐 혹은 4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 벌써부터. 그럼 동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준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실 동사의 파생 개념에서 뭐 준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조동사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다루고 싶은 거는 분사니까 분사의 상위 개념은 준동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동사에 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사에 준한다. 우리 동명사라는 개념 혹시 들어봤죠? 현재 분사에서 VING. 동명사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 네,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거, 명사로 바꿔서 쓰는 거. 준동사라는 것도 동사를 쓰고 싶어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 존재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싶은데 못 써. 왜냐면은 이 법칙에 어긋나. 한 문장에 동사를 하나만 써야 되는데 두 개를 쓸 수가 없는데 쓰고 싶어. 쓰고 싶은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거를 대체할 표현이 없어요. 예를 들어 I called you for inviting. 초대하려고 전화했어. 라고 적을 수 있죠. 근데 inviting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초대라는 명사의 뜻을 가진 invitation이 존재하죠.
그럼 두 개를 같이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하지만 항상 인생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단어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준동사라는 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준동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를 쓰면 됩니다. 동사의 의미만 쓰고 싶으니까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서 쓴다는 얘기죠. 동사에 준한다. 의미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되게 단순하지만 놓치고 있는 거. 준동사부터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 능수동 물어볼 때 많이들 헷갈리셨죠? 뭐 지금 와서 헷갈리진 않을 테고. B 플러스 PP라고 우리가 수동태를 배워놨는데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비동사 날려버리잖아. 급하게 문제 풀다 보면. 동사가 아닌데 동사라고 착각해서. PP는 동사가 아니죠. 자, 그러면 준동사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두 개가 나뉩니다. 준동사의 종류는 두 개가 있어요. 분사가 있고요. 투부정사가 있어요. 분사와 투부정사를 어떨 때는 둘 다 쓸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어떤 동사 뒤에는 뭐 투부정사를 쓸 수 있고 어떤 동사 뒤에는 둘 다 쓸 수 있고 어떤 동사 뒤에는 ing만 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분사와 투부정사를 두 종류가 존재하고 각각의 의미가 따로 존재해요. 자, 오늘은 분사를 얘기를 할 거니까 투부정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전에 용법 물어봤었죠, 4개.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시험에서 너희들에게 다음 중 미출진 투부정사 요법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그거 내면 학교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면 투부정사를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얘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어적 용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다만 것에 좀 더 강조가 되면 그거를 우리는 명사적 용법이라 했고 뭐뭐 하는 무언가라고 해석이 되면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강조를 했었죠. 니은이 해석했을 때 니은으로 끝나면 다 형용사입니다. pretty, 예쁜, fast, 빠른. 두 번째,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등등. 뭐뭐 해서. 얘는 부사입니다. 뭐뭐 하게라고 보통 우리는 부사를 많이 외워왔죠. 근데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은 뭐뭐 해서, 하기 위해서 등등, 이유 등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명사,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고 부사라는 거는 명사의 파생이니까. 그럼 이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앞으로. 해석은 너희의 목. 이쁘게 잘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가 같이 쓸 때와 같이 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사는요, 또 다시 두 개는 아니죠.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또 다시 나뉩니다.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뭐 이렇게 나뉘는데, 현재 분사에서 동명사냐, 분사, 형용사적 역할을 하느냐만 얘기하지 부사적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구분하는 첫 번째 차이는 얘네들은 1번에만 해당됩니다. 뭐뭐 하는 것에만. 앞으로 해석상 뭐뭐 하기 위해서가 나오시면 무조건 투부정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구분 기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주어요. 주어가 없으면요? 의미상 주어요.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대상이 분사는 형용사적 역할, 명사적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적이라고 했을 때 능수동을 구분하려면 얘가 꾸며주는 명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어떤 대상에게 하는 거면은 ing, 능동 형태고 그게 당하고 있으면은 PP의 형태이죠. 다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학관의 차이. 뭐 둘 다 되는 경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하나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 남학생 잘생겼습니다. 갑자기 쳐다보면 얘 되게 부끄러워하니까 수줍음 많은 친구야. 쳐다보지 말고 이 학생이 잘생겼어. 그럼 그 잘생겼다는 표현을 뭐 you are handsome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 유튜브에 보면 우리 타일러 아저씨가 맨날 그래요. 영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real English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잘생겼다는 말을 내가 할 때 사실 이 친구는 나에게 잘생기게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you looked good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영미문화권 애들은 looking good이라 한단 말이죠. 네가 나한테 잘생기게 보이게 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거는 그래요. 뭐 리얼 잉글리시 구독하시고 그건 수능이랑 별로 관련 없는데 그러한 차이가 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외적인 부분들 말고는 웬만하면은 하는 것 당하는 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거를 하기 위한 기본이 깔려 있죠. 자,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능동과 진행, 수동과 완료라고 합니다. 완료라는 건 have pp와 같이 묶인 거죠. have pp에 관련해서는 학원 유튜브 잘 안 보시지만 학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보시면은요 기초 문법 프로젝트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have 올려놨어요. 헷갈리시면 보세요. 의미를 한번 봅시다. A boring movie, 지루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가 지루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누구를요? 목적어 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는 무언가를, 시청자를. 그래서 능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지루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broken glass, 깨진 유리. 지 스스로 난죽택을 택해서 스스로 깨졌을까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낡아서. 하지만 누군가가 깨트렸다는 이야기죠. 혹은 falling leaf.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는 지금 완료라는 개념으로 적고 있는데 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너희들 시험 때 기억이 안 날 거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기말고사를 준비를 안 하고 정규반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시험 보려고 다니는 거잖아. 수능이 됐건 내신이 됐던. 그럼 시험에 기억이 날 만한 걸 얘기를 해야지. fallen leaf. 떨어진 나뭇잎이라고 합니다. 뭐 완료 의미를 가졌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합시다. falling leaf면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스스로 떨어지고 싶어 떨어졌을까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분사의 역할을 봤을 때 아까 전에 말했어요. 뭐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사를 수식한다는 얘기는 뭐뭐 하는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적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These following examples show various functions of this machine. 이런 이 이후에 따라오는 예시들, 따라오게 하는 예시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계에. 그 다음에 뭐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 뭐 분사는 혼자일 땐 명사 앞에 오고 수식어와 함께 길어지면 명사 뒤에 온다. 좋은 얘기인데 어차피 이거 다 구분해서 쓰라고 해요. 어차피 구분해서 줘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법 문제에서 old furniture covered with dust라고 쓰지 covered with dust old furniture라고 절대 주지 않는다고요. 주관식을 쓸 때는요. 그러게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분사는 추가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를 안 해도 다 묶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뭘까요? 얘기했는데 관계사 생략. 보호로 쓰인다고 합니다. 명사죠.
옛날부터 저는 항상 학원을 다닐 때, 제가 학원을 다니던 여러분 나이 때 그게 불만이었어요. 목적어랑 보어를 자꾸 이거는 목적어고 이거는 보어야 하는데 나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혹시 구분이 되실까요? 안 되죠? 예. 제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거를 가르쳤다면 학원을 다녔고, 뭐 높은 확률로 그러면은 저는 지금 영어쌤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딴 걸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어쌤? 자, 보어라는 게 나왔는데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보어라는 거는 보충 설명이란 말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컴플리멘트입니다. 근데 보충해주는 게 우리 보어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부사라는 것도 보충해줍니다, 의미를. 그럼 얘네 두 개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사를 그냥 품사 통째로 외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사 앞에는 항상 전치사가 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는요, 부사예요. 전형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갖고 얘는 그렇고 보어는 바로 나와요 라는 거를 다행히 안 적고 있네요. 이거 깔려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거 다 못 외운다니까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반대의 경우 빼서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간단합니다. 빼보고 뜻 바뀌면 보어예요. 죄송해라. 안 바뀌면 부사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문 만들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몇몇 친구들은 봤던 지문을 또 보고 하지만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I make her happy by giving money. 해피할 것 같지? 그치. 자, 아까 전에 전형명이란 걸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몰라도 된다라고 했지만 당신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전형명이 부사라는 거를. 그럼 부사구를 한번 날려봅시다. 나는 그녀한테 돈을 줘가지고 기쁘게 만들었습니다가 해석이에요. 돈을 줌으로써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상하게 곡해하지 마시고 선물이요, 상품권이요, 문상으로 합시다. 죄송. 문상. 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더러워 보이네요. 문상을 줌으로써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문상을 안 줘도 내가 그녀를 기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사죠. 부사구죠. 지워봅시다. I make her by giving money. 해석하면 패드립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좀 이상하죠? 뜻이 바뀌었죠? 보어란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말입니다. 보어는. 이 책을 이제 나도 전부 다 보진 않았는데 관계대명사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대명사, 명사예요. 명사는 보호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복격 관계대명사 왜 없나요? 있어요. 고2 때 나와요. 근데 어떠한 책도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가 않아. 그러면 뭐 관계대명사 성질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어는 없어도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상 뜻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유무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에서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바뀌면은 그게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줍니다. 사실 명사는 명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모든 명사는 형용사입니다. 왜 거기는 참신하다는 듯이 알고 있었잖아. 모든 명사는 형용사예요. 일산 호수공원, 일산 레이크파크. 엄밀히 말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산에 있는 호수가 존재하는 공원입니다. 일산과 레이크가 형용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사는 형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의 역할로 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보어로서 꾸며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어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빠지면 뜻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She stood looking at the painting in the museum. 그녀는 서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녀는 루킹을 없애봅시다. 그녀는 서 있습니다. 미술관에 있는 그림 앞에서. 뜻이 바뀌었죠. 보면서 서 있는 거랑 그냥 그 앞에서 등지고 서 있는 거랑은 말이 다른 이야기죠. 보어란 이야기죠. 목적격 보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주격과 목적격을 나눠야 될 의미를 전 굳이 찾지 못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리지?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부사절이란 이야기죠. 아까 얘기했죠. 부사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자,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다. 왜? 귀찮으니까. 같은 말 여러 번 하면 힘들잖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그지? 지루하지. 맨날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해.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없앤대요. 부사절? 어떤 것은 부사절이고 어떤 거는 그러면 주격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둘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Because I felt hungry.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I looked in the refrigerator. 그래서 나는 냉장고를 뒤져봤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별로 예문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접속사를 주면서 이미 이게 부사절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단계를 건너뛰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윗단계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장 2개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한번 적어봅시다. 좋은 대학에 갔어요. 갑니다. 가 첫 번째 문장. 고스죠. 미안. 그는 공부를 잘합니다. 두 번째죠. 이 두 개를 이어볼게요. 그냥 and 쓰면 되겠죠? 간단하게. 뭐 이유를 지금 합쳐서 쓸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뒤쪽에 힘을 실을 것이냐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대학에 간 것은 그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라고 공부를 잘한다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이게 지금 바뀔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사절을 정한다라는 거 화자의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동등하게 뭐 and를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칸이 모자라서. 자, 어느 쪽이 마음에 들어요? 좋은 대학이라니까 뭐 특정 학교,
뭐 저라고 합시다. 그냥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냥 그가 공부를 잘해서. 라고 하면은 그냥 공부를 잘했고 어쩌다 보니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가고 싶었던 대학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요. 가고 싶은 대학은 떨어졌거든. 그러면 나는 어쩌다 보니 그냥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공부를 잘했다라는 사실이 되겠죠. 그 학교를 갔다라는 사실보다는. 반대로 우리 학교에 보면은 우리 학교로 오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갔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갔다. 그럼 이 두 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과인 거고 우리 학교를 가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게 결과이고 조건입니다. 어느 게 중요하죠? 인생은 뭐 과정과 결과 중에 과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도 중요해. 조건도 중요해. 왜 얘기할까요? 사실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덜 중요해요. 얘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길게 다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겹치는 게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게 부사절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접속사인데 그냥 접속사 그냥 다 지운다라고 보세요.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의 주어를 없앤다. 단 주어가 같지 않을 경우 남겨둔다. 겹치니까 지우는 거예요. 안 겹치면 지우면 안 됩니다.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지웁니다. 그러면 동사 뭐 이제 부사가 되네요. 자동사니까. 문장이잖아요. 구잖아요. 뭐 구동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동사만 단일적으로 쓰지 않아요. 구라는 표현은 주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어쨌든 동사가 아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어떤 곳에 존재하려면 문장이어야 되는데 이미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를 분사의 형태로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바꾼다라고 적었는데 pp는요? pp도 돼요. pp가 되고 추가 설명을 하자면 따라서 being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being pp인데 being을 날리고 pp만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힘들잖아. 외울 게 더 많아지잖아.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남은 부사절의 동사를 적절하게 분사의 형태로 바꾼다. 말이 되게 분사 형태로 바꾼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going to 좋은 대학 콤마 찍고 he studied well. 좋은 대학 갔으니까 걔는 공부 잘했겠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studying well 공부를 잘해서 he goes to 좋은 대학. 좋은 대학에 갔어. 거기 가려고 열심히 했겠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내용 부사절 시제가 주절의 시제에 앞설 때는 having pp로 바꾼다 라고 하는데 자 이유를 아시는 분 이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그러면 시제가 앞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재 분사가 되었건 과거 분사가 되었건 그게 어떤 시제를 나타낼 수 있나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낼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건 동사의 특권입니다. 동사만이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준동사라는 개념을 아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네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시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굳이 나타내고 싶어. 어쩔 수 없이 having pp를 쓰는데 현재 완료라고 하죠. 자, 현환 왜 과거랑 비교가 되는 거죠? 과거는 그 과거의 시점인데 현재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행동이 뭐 내가 알아서 좀 까먹고 어디서 이상한 버전이 튀어나왔어. 어떤 동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 정확하게 말하면 present perfect예요. 영어로는. 현재 완벽한 겁니다. 무엇이? 행동이.
동작이라는 게. 동작이 지금 완벽하려면 그 적어도 그 동작은 지금보다 이전에 실행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업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끝나야지 오늘 완벽한 수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aving pp로 현재 완료상으로 쓰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이 행동을 가지고 있다. 이 전에 일어났다라는 맥락이 되기 때문에 시간상의 흐름을 나타내려면 having pp로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수동태인 경우에는 pp 혹은 pp로 바꾸는데 보통 생략한다. 뭐 굳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분사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은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된다. 대부분의 분사 구문은 부대 상황을 나타낸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복합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부대 상황 분사 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풀려요. 자, 왜 다들 왜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지 아세요? 이 책을 쓴 사람들 저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심지어 이 책 이거 세듀 거죠. 김기훈 선생님. 제가 재수할 때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었고 제가 이분한테 수업 들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수업 시간을 포함되긴 했는데 이분 수업을 듣진 않았습니다. 어린 날의 치기였어요. 뭐 영어 뭐 그냥 뭐 대충 해다 보면 맨날 100점인데 뭐하러 들어. 그때 좀 열심히 들을 걸 그랬나 봐요. 부대 상황이란 말 자체가 한자입니다. 한자. 그리고 우리는 한자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한자 잘해? 나도 못해. 한자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뭐 배경이라고 보셔도 되고 동지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배경이란 말은 뭡니까? 아까 전에 분사구문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다 부사구였어요. 쓰잘데기 없는 서술을 하나 더 해준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다가 말을 한번 덧붙여 봅시다. 뭔가 오강실은 저도 처음 써보는데 굉장히 덥네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PT가 지금 환하게 나고 눈이 아픈 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땐 배경이잖아요. 딱히 그 말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런 걸 쓰는 게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고 교실이 악조건, 교실이 덥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랑 주어가 문장에 겹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얘기해 봅시다. 어디 갔지? 이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기본적으로 접속사를 지우고 같은 주어를 지운다는 게 베이스라고 했을 때 그 예외들 부대 상황, 뭐 이유, 시간, 양보,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묶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운다는 것은 없어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학생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혜인아, 야 혜인아, 야 혜인아 이러면은 듣는 사람도 피곤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한번 던져주고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운다는 건 없어도 충분히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지우는 것들 중에서. 것들 중이라고 하면 있고, 지우면 파악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해석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사의 경우에는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 했어요.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면 보어입니다. 지운다고 했을 때.
근데 얘는 철저하게 부사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 돼요.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냅둬. 지우지 마. 안 겹치면 지우지 마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두 개의 명사가 다르다를 부대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접속사를 안 지우는 경우 보통 두 개를 예를 들어 우리 and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봐봐요. 공부를 잘해서 아까 좋은 대학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갔다라고 써도 되겠죠. because인지 and인지 의미가 미묘할 때가 가끔씩 생긴다고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because를 적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접속사들 뭐뭐 하는 동안에 before나 after를 날려버리면 접속사의 before나 after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시간 차이가 발생하잖아. 사실 before after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having pp로 적어버리면 지워버려요. 뭐뭐 하기 전에라는 얘기가 having pp잖아요. 하지만 굳이 having pp를 쓰기 싫을 때는 before를 적으라는 이야기죠. 양보. 얘는 잘 안 쓰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예외들은 지우면 파악이 불가능해서 냅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어가 됐건 접속사가 되었건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만 하고 싶시다. 이거 아니야. 아예 문법에서 벗어나버린 문장이 분사구문이라고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주어가 다르시죠? 그리고 부대 상황으로 적습니다. 접속사가 날아갔잖아요, 지금. 콤마예요. 맞은표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적었어요. 문장 두 개를 이해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는 하나밖에 못 나오는 게 정석인 거죠. 그런데 그럼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 너는 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뭐 대명사, 이걸 대동사 doing으로 바꾸셔도 상관없겠지만 자, I와 U는 다르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가 공부하는 동안 내가 수학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게 부사적인 의미를 가지겠죠. 동시 상황이니까 and는 그냥 지웠습니다. 하지만 동사를 굳이 studying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and를 지웠고 콤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틀린 문장으로 보잖아요. I study English, 콤마 찍고 you study math라고 보통 많이 적잖아요. 근데 이게 분사구문상에서는 맞는 문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거 이제 내버리면은 학교가 이상한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내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수능에서는. 그래서 대원칙을 벗어난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이어서 할게요. 명사 수식의 ing pp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문을 가지고 하고 있죠. 뭐 간단하게 봅시다. Government policy,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정부 정책인데 The use of plastic bag, 플라스틱 백의 사용, 이거 명사죠. 더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이라는 것은 gradually having an effect, 점차적으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아까 첫 번째 포인트, 분사를 쓰시려면은 동사가 존재해야 됩니다. 동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ing냐 pp냐, 금지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주체가 정부잖아요.
정부가 금지 당했다가 아니잖아. 정부가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백을 쓰지 말라고. 따라서 ing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것만 보면은 조금 늘 했던 거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ing, pp를 구분할 때 동사가 존재하고 ing, pp를 물어본다라면은 항상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어보세요. which is를 넣어보시면 바로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은 우리 수동태 배울 때 이상하게 배운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뭘 어떻게 이상하게 배웠느냐? 수동태라는 것 때문에 수동태 뒤에는 항상 뒤에 뭐가 안 나와요. 명사가 안 나와요 라고 잘못 배운 친구가 있어요. which is restricting 뭐 the use of plastic bag이라고 하는데 pp의 경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문을 잘못 얘기했네. 그러면 pp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있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Bob offers trip to people. 밥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discover 할 때 wandering, wounded, wild animal. pp가 지금 답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 뭔가 팁을 줬어요. 어떻게 해라라는 거를. 근데 pp 뒤에는 bpp잖아요. When they discover 뭐 wild animal이라고 하는데 pp 뒤에 항상 뭐가 안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것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를 물어보고 있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분사구문의 ing, pp.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분사구문을 이끄는 분사와 주절의 주어가 무슨 관계이면 ing를 쓴다. 무슨 관계를 굳이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ing를 쓰면 그냥 능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하는 관계이면은 현재 분사를 쓴다. 반대로 수동 관계이면 당하는 관계이면 pp를 쓴다. 그 다음에 with 분사구문. 분사구문인데 그냥 항상 부대화 상황이라고 with라는 거는 전치사를 줬잖아요. 명백하게. 전치사를 줬다는 얘기는 부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부대 상황. 주어와 주어가 서로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she sat still.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with her legs crossed. 다리를 꼬아 있는 채로. 주어가 다르죠. 다리랑 그녀는 다른 거잖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잘생긴 사람.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랑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아닌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미안합니다. 예시를 바꿔보자. 돈 많은 사람이 좋니? 잘생긴 사람이 좋니?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잘생긴 거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따라서 다르죠. 아까 전에 사진 보여준 그분? 연소득 한 150억? 돈이죠. 아, 돈이래요. 전 이렇게 되게 솔직한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돈까지, 잘생기기까지 했으면 그건 부차적인 거잖아. 그럴 때는 그냥 위드로 추가적인 이야기니까, 부대적인 이야기, 추가적인 이야기, 배경적인 이야기니까 더 써줘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with를 쓰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접속사를 지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아까 빼먹고 안 얘기했던 건데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접속사를 아까 전에 우리 적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잖아. 굳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적어야 된다라고. 그쵸? 그런 경우에 못 지을 때 접속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장이 되게 이상해지잖아. 앞뒤가 안 똑같잖아. 접속사는 앞뒤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법적으로 맞추려면 좀 더 그런
그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정석적인 거? 정석적으로 쓸 때는요. 전치사로 바꿔서 써도 무방해요. 말 그대로 분사구니까 꾸며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원래 전치사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ecause로 이어진 거를 because of로 바꿔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정. 굳이 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발하면은 ing, 느끼면은 당하면은 pp. 아까 전에 말한 looking good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게 하니까. 별거 없고요. 뒤에 문제는 숙제로 풀어오시고요. 67페이지는 그 다음에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 아까 전에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명확한 의미를 표현해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치사로 바꿀 수도 있다. 까지도 방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 앞, 뒤, 중간에 다 올 수 있다. 뒤에 오는 경우에는 부대 상황을 주로 의미하고 중간에 올 때는 대부분 주어를 부연. 이건 지워버리세요. 별로 적합한 설명이 아닙니다. 주로라는 표현에서 이미 글러먹었어. 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고요. 차라리 애매하다 싶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어봐라. 그러면은 어차피 그게 꾸며주는 거니까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것 자체가 꾸며주는 거예요, 말을. 그러면 어차피 둘 다 꾸며주고 있으면 같은 거다 라는 거죠. 퀵 체크 또한 숙제죠. 너무 숙제가 많나? 그 다음에 우리 준동사 심화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 책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저는. 어우, 여기까지였군. 준동사 심화 73페이지가 되겠네요. 15분 남았는데 할 수 있을까? 아닌가? 그냥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할까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준동사를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자료를. 요약을 하고 문제를 풀고 답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쵸. 미안해요. 맨날 학생은 하루에 하나만 들고 가도 남는 장사다라는 거를 종종 까먹습니다. 두세 개씩 막 때려놓고 싶어져요. 마음이 급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의 분사구문만 위주로 다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분사의 개념부터 다시 봤어요. 분사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동사부터 분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 구조라는 걸 살펴봤고요. 거기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법한 거. 분사의 개념을 통해서 출제 포인트의 1번은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라는 거. 그리고 출제 포인트 2번은 사실 오늘 했다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개념인데 투부정사랑 분사의 차이죠. 동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의 차이는 또 따로 존재해요. 어떨 때는 to만 받고 어떨 때는 ing만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외우고 계시다면 훌륭하네요. 난 그거 다 못 외웠거든. 나중에 뭐 원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은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가 한 30개 되고요. 동사가 30개 되고요. ing만 쓰는 동사가 한 30개 되고요. 둘 다 되는 건 한 50개 되고요. 막 되게 많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 거는 동사적 개념이 아니라 부사로는 단독적인 분사는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사로 쓰려고 이걸 하려고 분사 구문을 만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부사의 의미로 쓰이고 있잖아요. 분사 구문은. 그럼 분사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행위자. 의미상 주어라고 적을게요. 주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ing, pp를 구분할 때. 그러면 행위자에 따라서 능수동을 구분을 하고 지가 하는 거면, 주어가 하는 거면 능동, 주어가 당하는 거면 수동입니다. 세 번째로 분사 구문이고, 이거 하려고 분사 구문을 이렇게까지 어그로를 끌었지만 결정적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는 삭제의 기준은 겹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삭제 못하면, 다시 말해 안 겹치거나, 두 번째, 안 적으면 모르겠을 때. 안 지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 뭐 하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능수에서 이어지는 건데, 분사 앞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어보면은 좀 파악이 쉽습니다. 능수동을 구분할 때.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4개 정도를 우리는 오늘 했네요. 그 외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했고, 분사 구문 만드는 법도 한번 봤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요. 22분이네? 첫 수업인데 빨리 끝내야 되나? 눈이 갑자기 반짝거리네? 여기 믿고 있었다. 예, 믿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첫 수업이니까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수요일에 아프리카에서 봅시다. 수업 끝. 고생 많았습니다. 숙제는 카톡으로 공지 드릴게요.